예,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공인노무사 인사노무관리론 2021년 제2차 시험 출제 예상 문제 14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론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13문이고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의의, 등장 배경과 전통적 인사관리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요. 25점짜리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2003년 공인노무사 시험 기출 변형이고요. 예, 그래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조직들이 SHRM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공공조직들도 그렇고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정부조직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민간 기업 조직들도 다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그러니까 경영학 전공하시는 경영학을 그죠? 전공하시는 경영학 전공하시는 인사노무 관리론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을 보면요. 각각 책 제목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SHRM의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SHRM은 영어로는요. SHRM을 푸시면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가 됩니다. 예, 이거는 조직의 전략과 연계되어 설계되고 운영되는 인적 자원의 관리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이 선택한 전략을 후원할 수 있는 인사관리 방안들을 개발하고 조직 전략과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써 조직 효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죠? 자,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경영 전략과 조직 전략과 연계해서요. 인사노무관리론의 이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그리고 직무관리론 전반이 다 운영이 되는 것을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시험지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2번 인사관리의 역사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등장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린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그 경영 전략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론 방안 저희가 풀어보신 문제 있었죠. 예, 그거 역시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인사관리 역사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등장 배경,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등장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인사관리 발전 과정과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보시면요. 자, 1번 첫 단계는 원시적 인사관리였습니다. 이는 인사관리의 각 기능이 제도화되지 못하고요. 종업원 인적사항 등의 기록과 문서 보관 및 관리에 치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둘째 단계는요.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ersonal Management라고 하는데요. 자, 이는 인사관리의 개별 기능인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직무관리론 하고요. 노사관계 관리론 이런 등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나 개별 기능들이 서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두 번째 단계인 인사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셋째 단계는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Human Resources Management고요. 이는 보서 있는 자원 기반 관점에 입각하여 그죠?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이죠. 그래서 이제 조직 내 인적 자원이 육성과 개발을 위한 개별 인사 기능 간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거쳐서 4번의 넷째 단계가 바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SHRM이라고 하죠.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적 자원 관리가 조직의 전략 및 목표와 체계적으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조직 성과에 기여하는 경영자의 전략적 동반자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죠? 예, 그런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그 넷째 단계가 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풀어 드리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사노무관리론에 보셔야 되는 이론,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은 울리히, 그죠? D.O. 울리히 교수님의 그 인사부서 다역할 모형과 인사부서의 직무설계 방안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전략적 동반자라는 저희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이는 이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인사제도의 관리에 중점을 두는 인사관리자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주요 과업은 경영 전략 및 사업 전략에 부합되는 인사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략의 실현, 스트래터지 임플리멘테이션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인사관리자 다역할 모형 중에 전략적 동반자, 스트래테직 파트너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제 그래서 50점짜리로 나오게 되면요.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한번 기출이죠. 이거하고 방금 전에 제가 논의를 해드렸던 울리히 교수님의 다역할 모형 있죠. 그래서 이제 인사관리자 다역할 모형하고 연계시켜서 그렇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등장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사관리는 전통적으로 경영 효율성에 관련한 부수적 혹은 2차적 기능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분야 연구자들은 거시적인 기업 차원이 아닌 개인 종업원 수준에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데 치중하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거시적 관점에서 조직 전략을 인사관리와 연계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고요. 인사관리와 기업 성과, 특히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전통적인 인사관리와 달리 그 결과 변수가 기업 성과의 측정치들인 시장 및 매출 성장률, 그리고 노동 생산성, 그리고 ROA와 ROE 등의 재무 성과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로서의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여러 이제 관리 방식들이 이렇게 도입이 되었을 때 도입이 되기 전후로 해서 이런 재무 성과 지표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량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다 거의 회계 분석을 많이 쓰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여러 방식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특정 기업의 시계열 데이터 또는 시계열 데이터하고 여러 데이터들을 융합을 해서 횡단면 데이터를 융합을 해서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동일 시점에서의 횡단면 분석을 해서 여러 기업들의 특정 시점에서의 경영성과 지표들로 그냥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논의되었던 인사관리가 경영효과성, 즉 기업 성과를 높이는 조직 경쟁력의 일환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관리와 기업 성과의 실증적인 상관관계도 지속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영학계에서는 이제 경영학 교수님들이,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거죠? 교수님들이 이런 여러 이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제 실증 분석을 하셔서, 또는 이런 정량 분석 외에도 실제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기업 조직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인 뭔가 인터뷰 등을 활용해서 그죠? 정성적인 이제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셔서요.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전통적 인사관리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직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1번 자, 전통적 인사관리에서는 조직 구성원을 기계나 원료와 같이 하나의 생산 요소로 취급하여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를 했을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것이 일종의 생산 요소로 저희가 언급이 되니까요. 예, 그 생산 요소로서 취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통제하고 관리를 해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이 노동 생산성의 증가가 이제 조직 생산성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요, 사람이라는 자원을 기업의 성장과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로 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 기업의 조직 구성원들이 결국 이노베이션을 해서 좋은 제품들과 좋은 서비스들도 만들어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나 재무 관리도 하시고, 회계 관리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뭐 원가 관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이제 물건, 좋은 제품들과 상품들과 좋은 상품들과 좋은 서비스들을 판매하는 것도 다 조직 구성원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1번과 2번이 좀 섞여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근데 답에 쓰실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조직 구성원 각자의 자율과 사기 양양을 존중하는 동시에 그들의 잠재력을 자극하고 훈련시켜서 여기서 훈련이란 교육 훈련을 모두 포함한 의미입니다. 최대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각각을 전략적 동반자로서 대우하게 됩니다. 자, 2번은 인적 자원을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1번 전통적 인사관리에서는 노동력을 절감의 대상인 비용, 즉 인건비로 취급하고 단기적 관점에서 이윤 증대를 위해서 인적 자원보다는 시설이나 자본에 대한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요, 인적 자원을 조직의 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의 어떤 능력 개발과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 인적 자원 관리에 투입되는 재반 비용을 인건비 또는 이제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투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입되는 비용이 이제 인베스먼트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물론 이제 감가상각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적 자원 회계가 좀 더 이제 집중이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 훈련비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 그것이 그죠? 사람의 어떤 그 인적 자본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감가상각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새롭게 확보한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감가상각이 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들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1번 전통적 인사관리에서는요, 조직의 안정적 성장기에 개별적 인사기능들이 독립적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이 각각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요, 상기 인사기능들을 서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조직 전략과 목표에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일관성 있는 전체적 관리를 모색합니다.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조직의 전략과 경영 전략과 연계해서 직무관리론과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관리론, 그죠? 조직관리 각각이 관리론 파트 각각이요. 관리론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조직의 전략과 확보 관리론, 조직의 전략과 직무 관리론. 근데 이게 또 따로따로 그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이 돼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전략과 개발 관리론, 조직의 전략과 평가 관리론, 조직의 전략과 보상 관리론, 조직의 전략과 유지 관리론, 조직의 전략과 방출 관리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그죠? 논의가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모집 및 선발 단계부터 전략과 조직의 전략을 이제 수행하면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이제 모집과 선발을 통해서 다 1차 시험, 2차 시험, 뭐 면접, 그죠? 서류 전형, 1차 서류 전형, 2차 뭐 필기 시험 보실 수도 있고요. 3차 뭐 면접 등을 통해서 다 선발이 되죠. 자, 그리고 개발이 될 때도요, 그 신입사원분들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보통 평가 이후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조직 효과성에 이제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성과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인사평가 제도도 운영이 되고,
이 평가 결과와 연계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또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지죠. 인사 성과가 좋은 인재들을 더 키우기 위한 그런 개발 활동들도 있고요. 좀 역량이나 이제 그 성과가 좀 미흡해서 그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시스템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제반 유인 구조들이 다 뭐 스톡 옵션 등도 있는데요. 이 평가 결과와 연계해서 이 보상 시스템이 다 그저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의 성과에 오랜 기간 기여하는 인재들은 이제 유지 관리가 되고요. 또 배치 전환도 되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승진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인재들은 이제 방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인사노무 관리론은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론입니다. 네, 그렇게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물론 거긴 전통적 인사 관리의 어떤 통제라는 측면도 좀, 관리와 통제라는 측면도 들어가지만요. 큰 트렌드 상으로는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오늘날의 그 인사노무 관리론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요, 상기 인사 기능들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죠? 서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조직 전략과 목표에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일관성 있는 전체적 관리를 보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관리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 1번 전통적 인사 관리는요, 과학적 관리, scientific management에 기반을 두고요. 노동의 분업과 전문화에만 치중하고 절차와 규정, 관료적 통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각 팀 간의 통합, 인테그레이션을 중시하고요. 자율권을 최대한 위임하여 유연하고 유기적인 관리 활동을 보다 강조합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권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분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위임하여 유연하고 유기적인 관리 활동을 보다 강조한다. 자, 5번입니다.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의 역할입니다. 1번 전통적 인사 관리는 인사 담당자들의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조직 최고 책임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탑다운으로 결정되는 내용을 인사 담당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이제 조직 구성원들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경영 전략을 잘 집행을 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들이 그죠? 그렇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역할을 했죠. 근데 이번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요, 인사 담당자들이 전략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이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조직에 이제 CHO라고 있어요. 최고 인사 책임자, 최고 인사관리 책임자 있어요. 인사노무관리 책임자요. 그 CHO 분이나 아니면은 그 조직의 어떤 그 인사노경팀이나 조직관리가 같이 분리될 수도 있고 이제 인사노경팀 할 수도 있죠. 그 인사노경팀에 있으신 그 인사노경 담당자분들이 조직의 전략 수립 회의나 이런 데에 참여해서 각자 이제 의견을 좀 내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결정된 전략을 이렇게 받아서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조직 인재들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런 걸 다 연계시켜서 조직의 경영 전략 회의 이런 데 가서 좀 언급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도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보시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세부 특징들을 저희가 전통적 인사 관리와 비교해서 보시면요. 현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요. 제가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인사 관리는 경영 환경, 전략 조직 상황을 좀 무시하는 측면이 있고요. 내부 관리를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근태 관리, 급여 관리, 포상 징계, 종업원 만족과 동기부여 이런 측면을 좀 챙겼고요. 과정 자질을 중시하고 종업원 동태를 감시하고 통제, 신상 필벌을 지향하면서 개별적 분절적 관리 시스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또는 이제 직무 관리론이 각각 다 논의가 됐는데요. 현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환경 전략, 조직 상황과의 어떤 그 HR, Human Resources Management가 연계돼서 연계 적합성을 구축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경쟁 우위적인 조직 행동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 전략적 보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각종 성과급 시스템이나요. 급여 시스템 안에 이제 성과급 시스템과 뭐 스톡 옵션 제도 이런 걸 다 연계시켜서 전략적 보상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자, 조직 구성원들의 육성과 개발, 인적 역량의 배양, 그리고 조직의 성과 업적 및 능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조직 효과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의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그리고 이제 직무 관리론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죠. 자,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인사부서와 조직 구성원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을 이제 강조하고요. 전사적 통합 연계 관리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그 인사노무관리론이 전통적 인사관리 측면도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근데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라고 오늘날의 인사노무관리론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이론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를 배워보셨고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출제된 지도 오래됐습니다만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시 출제될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뤄드릴 그 역량 기반 인적자원 관리론하고 연계해서 꼭 공부를 잘 해두십시오. 그리고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는 제가 이미 기출이 됐다면 50점짜리로 해서요. 그 울리 교수님의 인사관리자 다역할 모형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또 시험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건강한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